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합니다.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토론 종결 여부가 표결에 붙여졌고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는 2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퇴장했고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은 야권의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9표, 반대 1표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2명.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 편에 다가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온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자체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데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심입니다. 300명 전원이 참여할 경우 재의결을 위해선 3분의 2, 200표가 필요한데 범야권 192석으로는 8표가 부족합니다.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손에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은 최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무렵 국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습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야권은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소추를 피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언론인과 경영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기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쳐 대전 MBC 사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캠프 언론특보로도 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 후보자는 MBC 노조 탄압에 전면에 섰던 인물이자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당시 보도본부장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탄핵 카드로 막아섰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틀 만에 후임자를 지명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어제 처음 진행됐습니다. 차 씨는 병원 방문 조사로 2시간여 조사를 받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피의자 차모 씨는 사고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갈비뼈 골절 등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간단한 진술은 가능하다는 의료진 판단이 나오자 병실을 찾았습니다. 2시간가량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 씨 주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승했던 아내가 한 설명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아내 김 씨는 병원에서 남편에게 왜 그렇게 역주행을 했냐고 물었는데 차 씨가 밟을수록 가속이 돼서라고 답했다고 전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건 같지만 구체적인 묘사가 다른 겁니다.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도 여전히 똑같이 했을까요? 혹시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경찰은 차 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신문보다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만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차 씨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 분석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D 스캐너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였고 사고 기록 장치 EDR 조사도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차 씨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가 놓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자 조롱글 역시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게시글을 반복 유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중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토론의 90분이 아닌 지난 3년 반을 봐달라며 여론 달리기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의 연휴가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임경화 특파원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사전 녹음한 라디오 인터뷰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0분 동안 진행됐던 TV 토론에서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토론이 아닌 지난 성과를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 didn't have a good debate. That's 90 minutes on stage. Look at what I've done in 3.5 years. 이어 차기 대통령이 2명 이상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기 위해 자신에게 지지를 몰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로 휴전 협상에 대해 논의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20명이 넘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대면 및 온라인 회동을 갖고 당 내부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In November, we've got a clear choice. The president was very clear that he is in this to win this, and the president is our nominee.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의 대책으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오후 8시 이후로는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CNN은 회의에 참석한 여러 주지사들이 이 발언에 좌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지는 긴 연휴가 바이든 대통령 재선 행보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ABC 방송과 심층 인터뷰를 갖고 인지력 논란과 거취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